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청소년 인문학기의 어린 왕자 원정대 시즌 5! 와! 드디어 다섯 손가락이 다 펼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5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저는 이주영. 저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여정을 책임지는 김반장 김종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시즌 5 첫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즌 5 들어서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거 뭐 어떤 거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일단 안전은 기본이고요. 그럼요. 우리 원정대원들의 즐거움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인솔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또 인문학기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움, 즐거움, 안전까지 책임지는 시즌 5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이 네, 문경이잖아요. 맞아요. 문경 하면은 또 오미자 유명하고요. 그럼요. 찻사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정말 유명한데 어떤 학교일까요? 점촌고등학교입니다.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원정대 친구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잡동사니 그 말 그대로 이것저것 많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즉석에서 네. 또 제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잡동사니 사행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찾아 떠나는 잡동 동아리 사람들과 교류하는 니, 니. 네가 최고야. 야, 역시 우리 점촌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센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 4명에 남학생 1명인 건가요? 학생으로 가죠. 선생님이셨군요. 역시 분위기 메이커시네요. 그렇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이 많고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은 잡동사니 회장 우아진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는 독서와 철학을 좋아하는 인문학 소녀 정유림입니다. 문학소녀 느낌이 나요. 복수와 철학. 안녕하세요.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넘치는 이가을입니다. 씩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시원하고 배려심 있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권지연입니다. 딱 그래 반갑습니다.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점촌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홍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 우리가 떠나는 원정지 어딘가요? 영주요. 오. 문경에서 영주로 왜 선택했어요? 영주가 생각보다 문경이랑 가까운 곳인데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죠? 다들?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건물 이런 것들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가보자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를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설레고 첫 코스에 산림치유원이 있는데 거기서 힐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주를 처음 가보는데요. 영주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보면서 흥미롭고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왔으면 좋겠고 안전에 유의해서 잘 떠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 원정대원들의 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원정대 출발! 잘하네, 잘하네. 같이 가요. 자, 어린 왕자 원정대 첫 번째 코스 국립산림치유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
아니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너무나도 풍경이 좋더라고요. 여름이긴 한가 봅니다. 녹음이 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봤어요? 푸릇푸릇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미 힐링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자연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함께할 해설사님 먼저 모시려고 합니다.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걸어오시는데 치유의 빛이 이렇게 발산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숲 안에서 다양한 산림치유 인자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산림치유 인자란 꼭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새소리, 물, 바람 이런 것들도 모두 산림치유 인자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매번 아 좋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깊숙하게 파고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 원정대원들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우리 친구들이 일상의 공부에 많이 치여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나무 이야기도 들으면서 숲속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숲 안에서는 직접 해먹을 걸어서 해먹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휴식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러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직 가시기 전에 저희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 대형으로 한번 넓혀볼까요? 네, 하나, 둘. 야. 산림치유원 안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동작과 동물 흉내 소리를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다. 첫 번째 등장한 동물은 까치입니다. 까치는 까까, 까치는 까까, 까치는 까까. 다음으로는 멧돼지가 나왔어요. 몸을 오른쪽으로 들어볼게요. 손과 발을 크게 굴리면서 멧돼지는 康康. 멧돼지는 컹컹. 네, 그 다음으로는 귀여운 꿀벌이 나왔어요. 꿀벌. 꿀벌은 양손 허리 위에 올려주시고 꿀벌은 위, 꿀벌은 위.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원장대 여러분, 이제 몸이 좀 풀리신 것 같나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숲길을 통해서 해먹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좋아하는 동물을 외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보라리는 원장대 여러분, 저희 숲에 같이 걸어왔는데 숲에 들어온 소감이 어떠세요? 저 아까 올라오다가 계곡 보였는데 물도 너무 맑고 그 소리가 제가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 숲이 되게 울창하다 보니까 약간 나무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도 받고 되게 여름인데도 엄청 시원해가지고 되게 쾌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숲속에 들어오니까 향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향의 원인은 바로 피톤치드 향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해먹을 한 장소가 바로 잣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잎이 뾰족한 잎이 2개인데 잣나무는 5개가 납니다. 그래서 오엽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잎이 널쩍한 나무보다 잣나무처럼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가 피톤치드가 더 많이 방출됩니다. 여기 잣나무에서 해먹을 직접 걸어보고 누워서 휴식하는 해먹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메고 있는 이 가방이 해먹 가방인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야, 그러면 전화 펼쳐볼까요? 네. 적당한 거리에 2 나무를 찾습니다. 선생님은 이 나무와 이 나무를 골랐어요. 여기 밧줄에 고리를 걸어주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가닥에만 걸도록 해줍니다. 걸고 나서는 튼튼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한번 당겨주세요. 나머지 한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리를 걸어주겠습니다. 앉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해먹을 넓게 펼치고 해먹 정중앙에 엉덩이부터 앉아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다음으로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상체부터 기울인 다음에 나머지 양쪽 발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띵샤라는 도구입니다. 음이 평온하고 화장이 길어서 우리의 집중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하면 많이들 거창하게 생각을 하세요. 명상을 하면 사실 내가 아무런 잡념이 떠오르지 않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하지만 처음에는 내 내면에 집중을 했다가 잡다한 생각이 나면 여기 계곡물에 흘려보내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명상은 왜 하는 건가요? 명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가 온종일 떠나지 않죠. 내면에 집중을 하고 나의 소리를 들어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하면 좋은 활동입니다.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명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명상을 한 소감이 어떤지 들어볼게요. 계곡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니까 확실히 긴장이나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계기가 돼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마련을 되어 있는 공간에서 누워서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게 좀 많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우거진 숲이니까 거기에 제 상황을 대입해가지고 쓸 것 같아요.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던 오. 속세를 잊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느낌으로 쓰려고 해요. 이 적은 시를 네,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와, 신앙송 한번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곡의 소리와 매미들의 울음 조용하지만 울창하게 들린다. 해먹에 누워 생각해본다. 벌레들도 좋은 듯 찾아온다. 아, 너희들도 좋구나. 생각 다이어트. 푸릇푸릇하게 펼쳐진 자연 공간에 시원하고 맑은 물소리에 잠시나마 모든 걸 벗어던지고 생각이란 걸 지워본다. 해먹, 빼곡히 엮인 뿌리, 무수히 한올거리는 잎사귀, 빈틈없이 가득 들어찬 녹음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 어찌 잊고 살 수 있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긴장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하리. 피톤치드 느끼며 푸름을 온몸에 담으리. 스트레스는 물에 흘려보내고 푸르른 하늘을 담으니 비로소 행복이다. 야, 우리 수고하는 친구들 일단 먼저 박수를 좀 보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일단은 이 저희가 출발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얼굴 표정들이 다들 편안해지고 이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간 듯한 그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을 예. 좀 놓아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4명의 대원들이 멋지게 글을 써줬는데 저희가 그래도 평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심사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 해설사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인솔교사 선생님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들을 수 있을까요? 같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신선한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좋은 내용을 지어줬는데 저는 바로 제 옆에 있는 학생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제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4명 다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많이 뿌듯해 하실 만한 네, 작품들이 나와서 너무나 기쁘네요. 다들 자연과 그리고 이 소리, 감각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네,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좀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감수성도 풍부하게 좀 일깨워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자연의 힘을 전해주신 해설사님에게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가 치유를 했으니까 네. 이 좋은 기운을 담아서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하실까요? 네, 가볼까요? 출발! 출발! 갑시다. 갑시다. 머물렀던 자리 깨끗하게. 원정대가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입니다. 근데 기념공원 이름이 대한광복단이잖아요. 어떤 단체인지 알겠나요, 혹시? 광복 운동을 위한 단체로 풍기에서 조직된 단체예요. 이야, 아니 오늘 원정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조금 공부를 했어요. 아, 역시 그러면은 공부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쉽게 뭐 주관식 서술형 아니고 OX 퀴즈입니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광복단은 1913년 영주군 풍계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혁명 조직으로 또 다른 이름은 풍기광복단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전원 전원. 오를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옵니다. 정답입니다. 처음에 소개해주기로 풍기에서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름이 따와서 풍기 광복단 혹은 대한광복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한광복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결성된 항일 무장 비밀 결사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네. 하나, 둘, 셋. 자, 다나사 컨닝하지 마세요. 자, 두 명의 O와 두 명의 X가 있습니다. 펼쳐졌습니다. 왜 X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두 번째 아닐 거. 그럼 몇 번째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숫자가 잘못됐다. 옆에는 왜 O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맞는 것 같아서. 확신하시나요? 네. 약간 자신감이 없는 정답은 빠밤 X입니다. 네. 전국 최초의 항일 무장 비밀 결사단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항일투사 김좌진 장군도 대한광복단에서 활동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O와 X. 정답이 갈리었습니다. 왜 O인가요?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거든요. 네. 그게 바로 김좌진 장군님이셨어요. 저는 다르게 공부를 못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X를 들게 된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O가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화진이가 1등입니다. 말해준 대로 김좌진 장군님은요, 처음에 1913년에 광복단이 결성됐다고 했잖아요. 15년에 조선 국권회복단과 함께 합쳐지면서 15년부터 광복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김좌진 장군도 만주로 파견이 돼서 독립투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진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낼까요? 박수! 야! 대한광복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또 전문 해설사님 모셔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서윤 해설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설사님, 저희가 기념공원, 기념관은 또 처음이거든요. 네.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은요, 이 기념 전시관을 떠나서 그 위에도 추모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추모탑이랑 각종 기념비랑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 건물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추모 광장이 먼저 됐는데, 우리 지역의 분들이 추모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1995년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서 그때 한 3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 돈으로 주민들의 그 성금으로 건립비, 추모비 이런 것들이 먼저 성립이 되고, 이 건물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나라를 뺏긴 국권 상실 후에 처음으로 강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또 항일 독립운동 전쟁 그런 단체예요. 대한강복단이 이후로 우리 대한강복단이 10년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그 전기를 잇는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처음에 비밀 결사 조직으로 됐기 때문에 잘 알려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어디로 가볼까요? 출발하기 전에 여기가 좀 특이하죠? 사람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오. 조선 총독 5명의 얼굴하고 일사늑약을 할 때 우리 외국권을 넘긴 이제 사인을 한 이완용을 비롯해서 매국노라고 하죠, 그죠? 예. 그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해놓은 이유가 있네요. 예, 이거를 밟고 지나가는 아, 거. 예, 단순히 사람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과거,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새기자는 의미로 하나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실게요. 네. 1905년에 일본인들이 말하는 을사조약. 하지만 저희들은 강제로 당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해서 저희들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의열투쟁은 계속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고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처단해서 온 국민의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이 되면 일본인들이 말하는 한일 합방, 하지만 저희들은 경술련의 국가의 수치다. 그래서 경술구치로 인해서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는 굉장히 강력한 무단 통치를 하여 기존에 하던 의병 활동 하시던 분들은 국내를 떠나서 만주나 중국 이쪽으로 가서 의병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 지역에서 분기를 중심으로 팔도의 의사들이 모여서 대한강복단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강복단은 처음부터 전면전, 일본인과의 전면전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양성을 하는 데 힘썼고, 그다음에 군자금 모집에 되게 힘을 썼어요. 그런데 군자금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세금 마차나 이런 것들을 탈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1915년 이제 경주에서 세금 마차를 탈취를 했을 때 그 당시 8,700원이었는데 지금 현 시세로 하면 한 4억 3,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한강복단의 최소 연소자인 아까 김상옥 열사가 23년에 종로경찰서, 그 당시 독립군들의 그 공문에 악명 높던 그런 곳인데 상징적인 그런 곳에다가 폭탄을 투척을 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에 도망을 다니는데 10일 만에 나중에 끝내는 이제 한 발 남아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강복단 역사를 1913년에서부터 23년까지 10년을 보고 그 10년이 대한민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다. 예, 그 역사적인 소임을 다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광복회 말고 대한광복단은 여기 오면서 처음 들었는데 이 외에도 제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숭고한 역사를 제가 모르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두 줄로만 평가되던 내용들이 지금은 이 건물 하나에서 설명되는 게 정말 경이로울 지경이고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정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다른 성인분들도 다 아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마침 촬영을 기점으로 해서 약 2주 뒤에 광복절을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광복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의 이런 희생과 수고를 보니까 그 단순히 광복절이 쉬는 날, 빨간 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권하자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 아니 오는 길에 보니까 벽화들이 많아서 뭔가 아기자기하더라고요. 동네가 근데 이름이 관사골이던데 어떤 곳인가요? 영주는 예전에 철도가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철도 중심지로서 영주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살던 집, 바로 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사골이 되었습니다. 영주는 교통 중심의 도시로서 이제 철도가 아주 발전했었습니다. 그러자 보니 영동선, 경북선, 동해선, 중앙선 다 모이는 곳이 영주였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상권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역 주변에는 상권이 엄청 발전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역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영무원들이 살던 관사가 있었던 곳이고 요 바로 앞에가 입구 쪽이 바로 옛날 역, 구역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지가 전체가 번화한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발전이 되지 않고 지금 내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가 영주는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청과 영주역이 저 앞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청과 역이 생겨진 그쪽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집이 7호 간사인데요. 7호 간사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허술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이제 화려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전에는 집이 몇 채 정도 있었을까요? 간사가 한 4, 50여 채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판자로 된 집이 20여 채 이상 있었다라고 합니다. 관사만 그렇게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집들도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역 주변에 의미 있는 관광지나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네, 역 주변에 가면요, 그 옛날에 번화했던 곳,
바로 도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도심이라면 여관이 있을 거예요. 소백 여관이라든가 인터넷 방송국 이렇게 해서 그쪽에 상가가 마련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0년대 번화했던 도시를 구경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앞쪽에 구역 통로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쪽을 한번 돌아보셔도 도보로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니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레트로 여행이다 이런 게 이제 뜨고 네. 있는데 또 추억 여행 한번 사진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볼까요? 갑시다. 할배목공소 대표이사 권태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또 할매 목공장도 이렇게 예, 있더라고요. 할매목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성마을의 좀 특별한 공간 같은데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우리 목공소보다 한 6개월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네. 예, 보통 80대 자관 되는 분들이 목공장을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할매 목공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할배 목공소는 그 뒤에 오픈을 했는데 할매로 갔으니까 그만 여도 할배로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할배 목공소가 됐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은 여는 할배 목공소가 아니고 아재 목공소가 맞다. 아재 목공소가 맞다. 그렇죠. 그럼 쓰인 건 할배 목공소, 일교일 때는 아재 목공소. 안에 저희가 둘러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들어오세요. 야, 이거 뭐 이것저것 장비들도 많고 나무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일단 향이 남달라요. 깊은 목재 향이 네.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할배 목공소는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구성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구성 마을 전체가 지금은 목공장이 생겼지만 목공장 도로 옆으로 보면은 마을이 굉장히 노쇠돼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걸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자원봉사로 가서 해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돈을 받고 집수주도 하고 예. 뭐 그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목공소 자리가 이게 원래는 목공소 자리래요. 실제로? 실제로 목공소 자리인데 목공소 하시는 어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집이 옛날 목공소는 그름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걸 듣고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걸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한 지가 한 7, 8년 정도 꽤 오래 하셨네요. 됩니다. 예. 오, 주변에 뭐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뭐 침대도 만들어가고 평상도 만들어가고 이야. 또 뭐 집수도 하고 왜 또 여름 되면은 이 습기가 많으면은 문이 예. 나무 문이기 때문에 여다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손봐달라고 그러면은 그 대표 들고 가가지고 출동 해가지고 네, 다 이제 이야. 그런 걸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네요. 혹시 목공소에는 저희와 같은 일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 있을까요? 여기 새집 우리가 새집이거든요. 네, 그 새집을 뭐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일하시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하고 나면은 뭘 일을 해드리면은 야, 참 잘했다 그거. 왜 이렇게 했노 이러면서 할 때 찾아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한박고일에 그저 구경을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이게 그저 목공소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 마을의 맥가이버 같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무 가구만의 특별한 그 분위기랑 그 재질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도 나중에 목공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위층도 갔다 와봤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목공 그 관련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게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다들 열정적으로 잘 또 이 체험에 함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학생들이 있을 때가 지금 젊을 때가 제일 좋은 시기거든. 예. 제일 좋은 시기인데 지금을 살려가지고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고 이런 데도 참여를 자주 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야지. 네, 오늘이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경 점촌고등학교가 있는 점촌동에도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사업들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박수 좀 보내겠습니다. 박수. 강물을 따라서 쫙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코스인 삼반수 고택이 보이는 게 아니야. 우와. 이곳에 또 숨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하는데 해설사님 오셔서 설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영 씨? 네, 해설사님 해설사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십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등판을 하셨어요. 예, 얼떨결에 등판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 예.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선시대 삼판서의 고택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과서막, 학교막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이야, 이 판서의 기운 느껴지나? 우리가 이제 삼판서 고택에 왔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세 명의 판서가 살았던 곳이 삼판서 고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명의 판서라고 하는 직책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장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100년에 걸쳐서 세 명의 장관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조선 후기를 통틀고는 10손가락 안으로 드는 그런 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도전의 아버지인 정운경, 그리고 이 정운경의 사위이자 정도전의 여동생의 남편인 황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유정의 외손자인 김담, 이렇게 세 분께서 판서를 지내셔서 삼판서 고택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분을 소개를 드리자면 김담 같은 분이 있는데 세종 때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전부 중국의 역법을 가져다서 썼는데 한양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만의 역법을 만드신 분이죠.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을 엮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판서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판서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조선시대 평균 과거 시험의 경쟁률을 보면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300대 1. 300대 1. 예, 법입니다. 500대 1. 예, 한 2000대 1 정도 됩니다. 우와.
조선시대 500년간 평균 잡아봤을 때 2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가장 심할 때 같은 경우는 사람을 2명 뽑는데 11만 명이 응시를 해서 경쟁률이 51,700대 1까지 기록을 했죠. 그만큼 과거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 무섭다. 조선시대 세종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장으로 문제를 내세요. 인재를 등용하고 고르게 양성하는 법을 논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주관식이죠. 그래서 쭉 써내려가야 됐고요. 그 다음에 중종 같은 인물은 좀 재밌는 문제를 내기도 해요. 술의 폐해가 굉장히 심하다. 이제 술에 취하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일을 망치기도 한다. 흉년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자기 먹을 곡식으로 술을 빚는다. 이런 폐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물어봤고 또 광해군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새해가 들어올 때 아이들은 앞다투어 새해를 기다리는데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서글픈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과거 시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답안지까지 남아있는 문제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명종 때 보면 하늘의 이치가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하늘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냈고 거기서 이제 최고로 1등으로 답하신 분이 율곡이라는 분인데요. 이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늘도 저절로 마음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국왕 보고 마음을 좀 잘 다스려라 라고 일침을 가했던 과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다 통과해서 31명 중에 1명으로 뽑히면 가장 말단의 직책에 가게 됩니다. 가장 말단에서부터 올라와서 판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10수년이 필요했던 일이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판서분들은 전부 다 전국 33등 안에 드는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분이나 아니면 따님분들 이런 고택을 물려받는 건 판서 정도가 돼야 물려받을 수 있는 직책이죠. 물려줄 만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삼판서 고택 바로 옆에 있는 재민루라는 곳입니다. 한자를 봤을 때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 건물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재민누는 재밌어서 재밌는 거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 정말 착하네요. 어떤 뜻인지 유추가 가능한 사람. 백성민자가 있는 거 보아하니까 뭐 백성들과 관련해서 오, 정확한데요.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백성 민자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오는 거는 구할 제자, 백성을 구하는 건물이다. 이 재민루 같으면 지방에 세운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들도 많이 돌봤겠지만 전염병을 막는, 주로 전염병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재민루는 백성을 구제하는 기관인데 그럼 어떤 백성이든 다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특별한 상황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왜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흉년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있거든요. 예, 농사를 망쳤을 때 백성들이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이제 구휼미, 백성을 구제해주는 쌀을 풀기도 했던 곳이고 또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지방에서 막으려고 했던 중심 기관이기도 하죠.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수업하시는 것도 참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참 오랜만인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여행은 흔히 좋은 사람과 좋은 때, 좋은 장소를 골라서 와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친절하신 스태프분들, 좋은 날에 골라서 좋은 장소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지리, 역사, 또 뭐 철도, 그죠? 교통,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틀어서 한 고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뜻깊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생님 덕분에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루가 다 지고 이제 해가 지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치유, 힐링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 공부도 하고요.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 여행도 살짝 해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소감이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얕은 지식들이 한 고장에 있는 이 영주에서 다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뜻깊었고요.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비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친구들과 함으로써 저희들의 유대감이 좀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사 문화가 정말 살아 숨쉬는 영주를 와보니까 정말 되게 자연환경이나 문화 자체도 뭔가 되게 좋고요. 역사나 문화 관련해가지고 경북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들도 이제 찾아보면서 여행을 다녀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신청하자고 했는데요.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웠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됐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위인들 하면 좀 멀다고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저희 경북 지역에서도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웠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약간 새싹이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 성장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동아리 이름이 잡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하루의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러분들 잡동산이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발견을 계속하는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점촌고등학교 파이팅이 외치면서 인사 나눌까요? 자, 점촌고등학교 파이팅! 그럼 어린 왕자 원정대도 안녕! And let me sing, always only for my king. Take myself and I will be ever only all for thee, ever only all for thee. And